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B2B 소프트웨어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알서포트의 전략기획 팀장이자 스마트폰 너머 그리고 메타버스 너머 새로운 혁신 시야 XR, IoT, AI 이로 인한 세상 변화를 담은 책인 변화너머의 저자 신동영입니다. 왜 2040년인지 그 출발점이 바로 이동통신망부터 시작합니다. 10년 기술 변화 주기와 20년 세상 변화 주기가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술은 10년마다 새롭게 나오거든요. 5G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IMT 2020입니다. 2020년대에 구축되고 확산될 이동통신망이고요. 3G 옛날 거죠. 그게 공식 명칭이 뭐냐면 그건 IMT 2000입니다. 1G, 2G, 3G가 10년 주기로 나오고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적용했던 부분이 기술 혁신 수용 순환 주기라고 했는데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와해성 혁신이 나타나면 바꾸죠. 그게 안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퍼져야 되겠죠. 예, 점진적 혁신. 그 다음에 이게 점진적 혁신이 한 개 더 되면 또 와해성 혁신 이렇게 가는데 재밌는 게 1, 3, 5가 와해성 혁신이고요. 그리고 2, 4, 6이 점진적 혁신.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가 와해성 혁신, 6G가 점진적 혁신이고요. 그리고 5G가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대를 아우르는 부분이고 6G가 2030년대를 아우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2040년까지 꾸준히 나올 변화가 기술 혁신이 바로 XIA라고 말씀드립니다. XIA, XR, IoT, AI고요. 이 XR, IoT, AI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분, 생활혁신 관점에서는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없는 메타버스 일상, 그리고 사회혁신 관점에서는 굳이 모여서 안 살아도 되는 원격 사회, 그리고 경제혁신으로는 데이터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경제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정리했던 게 바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VR, 즉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죠. 그리고 AR,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이죠.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혼합현실이라고 하면서 MR, Mixed Reality 각각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왔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VR, AR, MR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상 X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R은 Extended Reality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X는 보통 모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다양한 디지털 현실들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각각 기업의 특징마다 좀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MR이라는 말을 썼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는 VR,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오큘러스 기기는 VR 중심이거든요. VR로 썼다가 최근 들어서는 메타버스 컴퍼니를 이제 주창하면서 이제 그들도 XR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보편적으로 VR, AR, MR을 포괄하는 단어가 X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XR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 스마트폰 다음이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하고 뭐가 다른데? 라고 질문하실 거잖아요. 자, 스마트폰으로 얘기할 때는 두 가지 특징이 크게 보면 다릅니다. 스마트폰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화면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 단절된 상황에서 소통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XR 환경은 기기를 끼면 360도 그리고 3차원 콘텐츠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떨어져 있지만 한 공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같은 공간에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두 번째, 스마트폰은 불편한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두 손이 여기 매여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XR은 360도 3차원 콘텐츠 속으로 쏙 들어가서 손 마음대로 하고 그 속에서 내가 눈빛과 이런 부분들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 같은 디지털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개념은 그냥 다양한 이런 사물의 인터넷을 연결시킨다라는 관점을 보실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가 가능한다. 머리 말고 손과 발이 원격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볼펜 심 얼마 정도 남았노?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 정도 남았으니까 언제쯤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사물과도 사람처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40%만 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 60%는 과거의 경험까지 재조합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한 게 사실상 안 맞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촘촘히 다양한 곳에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박히면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인지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인지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고 불합리하고 없어도 될 것들이 사라지고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세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사물 인터넷의 역할 그리고 효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물 인터넷의 그 진화 단계를 4단계로 나누거든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건 그 기본 바탕이고요. 1단계는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2단계는 관찰하면 뭐예요? 조정을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그게 2단계고요.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일부 특수한 환경 혹은 특수한 기능을 그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3단계고요. 4단계는 완전 자동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단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람한테 편리하고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접목이라고 하는데요. 포괄해서 AIoT라고도 쓰기도 해요. 저는 IoT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래서 AI의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야에서 A를 별도로 구분했었습니다. 제가 시야라는 프레임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모든 걸 시야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R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IoT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AI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XR은 보면 내가 360도 3차원 콘텐츠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내가 메타버스 환경에서 떡떡떡 걸어서 은행 점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쇼핑몰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입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안 방문해도 된다. 그리고 쇼핑몰이나 금융 관점에서는 가상 오피스로 실질적인 오프라인 오피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객이 원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쾌적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IoT. IoT가 금융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라고 보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인증. 내가 어디 있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IoT 센서가 딱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닌 사람은 내 걸 탈취해서 그 금융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보험 사기, 보험 사고 같은 것도 IoT 센서가 정확하게 인지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근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점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IoT를 통해서 유통 관점에서는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 재고 파악 그리고 상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AI가 뒷받침이 돼야지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이나 유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XR 그리고 IoT, AI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 관점으로 보시면 이 다양한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예시들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도 기술적으로 XR, IoT, AI가 제공된다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통이나 아니면 그 소속감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느낀 건데 사람들 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더 느끼지 않나요?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잖아요. 소속감을 원할 뿐이지 같이 사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대도시가 제공하는 이점인 그 물류 인프라 그리고 문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그다음 공연 등등을 XR 기기로 그 속에서 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다면 훨씬 더 박진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쇼핑몰이 있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거리상으로 가까워야 되잖아요. 하지만 배달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안 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밀키트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굳이 모여서 살아야 되는 이점들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벼락거지도 있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도시가 갖춘 그런 집적의 이득보다는 집적의 폐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좁다란 원룸 가격이면 사실상 그 외곽지로 가면 널찍한 공간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여유롭고 안정된 외곽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부분이 XR, IoT, AI가
제공된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원격 사회가 향후에 사회 혁신으로 제공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메타버스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눈과 귀 관점에서 360도 그리고 3차원 콘텐츠 환경으로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밌는 게 이게 눈뿐만 아니라 소리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더 크게 들리고 먼 사람은 적게 들리거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촉각, 그 다음에 후각, 그리고 미각, 이 오감 차원에서 점점 더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기술 발전들이 훨씬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모여 살지 않아도 느낌 그리고 인지하는 부분은 같이 한 공간에서 모여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더 발전될 겁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MZ세대는 충분히 적응 가능할 것 같아요. MZ세대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듣잖아요.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워낙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 변신을 하는 세대들이거든요. 대신에 MZ세대가 아닌 세대들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MZ세대들을 보면서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로봇하고 AI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는 게 속초에 되게 좋아하는 물회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음식 배달을 로봇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기서 서빙하시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 다 일자리가 없어지겠네 라고 했는데 아닐 수 있겠더라고요. 로봇이 무거운 물회를 배송을 하고요. 서빙하시는 분들은 가서 고객들한테 응대를 하고 그리고 이게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고객한테 놓아주는. 그래서 이게 분업이 되는 거예요. 협동 관점에서 로봇과 인간, AI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관점에서 충분히 공존할 여지가 있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에 생각하시면 하나의 해답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기능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하철 매표원 보시면 한국에서는 매표원은 점점 더 사라지는 역할이잖아요. 하지만 일본 가면 매표원은 안 사라지더라고요. 왜냐? 한국에서는 매표원은 지하철 티켓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하철 티켓을 파는 기능은 점점 더 기계가 대체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본 가면 지하철을 잘 모르는 할머니들 오셨을 때 영무원, 매표원들이 가가지고 할머니를 그 가이드해드리고 그리고 무거운 걸 들면 좀 그 부분을 들어서 같이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 그래서 기능이 아니라 사람을 케어하는 관점, 사람을 보살피는 관점은 사실상 로봇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가지는 따뜻한 온기는 사람만 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능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부분. 정리를 하면 MZ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로봇 AI와 공존하는 세상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능보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는 관점을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5년 혹은 6년, 7년 정도는 이 스마트폰만 보일 거예요. 앞으로 5년간은 스마트폰 중심으로 밖에 안 보이겠지만 그 물밑에서는 X, I, A 시야가 막 열심히 도전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Y상 혁신을 준비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 그리고 스마트폰 넘어서 메타버스 넘어서 2040년까지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책 변화너머를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